울고 웃는 우리의 인생사 인생 N회차입니다. 사연 속으로 함께 가보시죠. 야, 이 도둑놈의 새끼야. 남의 귀한 무밭을 다 망쳐놔. 너 이리 와봐. 경찰서 가기 싫으면 오늘부터 내 밑에서 머슴 노릇해. 야밤에 남의 밭을 털던 30대 청년의 등짝 위로 70세. 꼬장꼬장한 시골 할머니의 매서운 호통과 함께 지팡이가 불호령처럼 떨어졌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세상을 살다 보면 벼랑 끝에 내몰려 더 이상 한 발자국도 내디딜 곳이 없다고 느껴지는 캄캄한 절망의 순간이 찾아오곤 합니다. 하늘이 무너져 내리고 세상 모든 사람이 내게 등을 돌린 것만 같은 그 지독한 고독 속에서 우리는 종종 나쁜 마음을 먹거나 스스로를 포기하려 하기도 하죠. 하지만 신은 가장 절망적인 순간에 가장 뜻밖의 모습으로 천사를 보낸다고 했던가요?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인생의 밑바닥까지 추락해 도둑질까지 손을 댔던 한 젊은이가 시골의 이름 모를 할머니가 내민 거칠지만 따뜻한 손길을 통해 인생의 기적을 맞이하게 되는 가슴 뭉클하고 시원한 인생 역전극입니다. 이 이야기의 주인공 청년 민주는 서울에서 제법 잘나가던 벤처기업의 사장이었습니다. 하지만 믿었던 동업자의 배신으로 회사는 하루아침에 부도가 났고 민주는 수십억의 빚더미에 앉게 되었습니다. 밤낮 없이 찾아와 문을 부수며 협박하는 사채업자들을 피해 민주는 쫓기듯 서울을 빠져나와 아무 연고도 없는 깊은 시골 마을로 숨어들었습니다. 가진 돈은 진작에 바닥났고 사흘 밤낮을 물 한 모금 제대로 마시지 못한 채 산길을 헤매던 민준. 배고픔에 눈이 뒤집힌 그는 이성을 잃고 어느 캄캄한 밭에 뛰어들어 미친 듯이 물을 뽑아 흙이 묻은 채로 우적우적 씹어먹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어쩌다 이 꼴이 되었을까? 차라리 이대로 죽어버렸으면. 짐승처럼 물을 베어 물며 뜨거운 눈물을 흘리던 그 순간이었습니다. 어디서 남의 귀한 농사에 손을 대. 벼락 같은 호통 소리와 함께 민준의 등짝에 묵직한 몽둥이 찜질이 날아들었습니다. 깜짝 놀라 뒤를 돌아본 민준의 앞에는 굽은 허리에 날카로운 눈매를 한 70대의 옥분 할머니가 서 있었습니다. 민주는 그 자리에 납작 엎드려 빌었습니다. 할머니 살려주세요. 제가 며칠을 굶어서 눈이 돌았나 봅니다. 제발 경찰에만 넘기지 말아주세요. 잘못하면 감옥에 갈 수도 있다는 공포에 벌벌 떠는 민준. 보통의 노인들이라면 기겁을 하며 당장 경찰을 불렀겠지만 옥분 할머니는 달랐습니다. 할머니는 흙투성이가 된 채 덜덜 떠는 민준의 꼴을 가만히 내려다보더니 쯧쯧 혀를 찼습니다. 사지 멀쩡한 젊은 놈이 도둑질이나 하고 자빠졌어? 경찰서 가서 콩밥 먹을래? 아니면 내 밭에서 머슴 노릇하면서 죗값 치를래? 당장 선택해. 경찰서라는 말에 기겁한 민주는 앞뒤 잴 것 없이 할머니의 바짓가랑이를 붙잡았습니다. 머슴이든 뭐든 다 하겠습니다. 제발 경찰서만은 안 됩니다. 그래? 그럼 당장 일어나서 날 따라와. 오늘부터 넌 내 집 머슴이다. 할머니는 몽둥이를 거두고 앞장서서 걸어갔습니다. 민주는 죄인처럼 고개를 숙인 채 그 뒤를 터덜터덜 따라갔습니다. 그것이 절망의 구렁텅이에 빠져있던 청년 민준과 꼬장꼬장한 옥분 할머니의 기막힌 인연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민주는 알지 못했습니다. 이 무서운 할머니가 자신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을 거대한 구원자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다음날 새벽부터 민준의 지옥같은 머슴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해가 중천인데 아직도 자빠져자. 당장 일어나서 걸음지게 매. 새벽 4시, 아직 어둠이 채 가시지도 않은 시간에 옥분 할머니의 불호령이 떨어졌습니다. 평생 pen대만 굴리고 사무실 의자에만 앉아있던 민준에게 농사일은 그야말로 뼈가 부서지는 고통이었습니다. 어깨가 찢어질 듯 무거운 똥지게를 지고 산비탈을 오르내려야 했고 자결하는 태양 아래서 하루 종일 허리를 굽힌 채 김을 매야 했습니다. 손바닥은 다 까져서 피가 났고 밤이 되면 온몸이 쑤셔 앓는 소리가 절로 나왔습니다. 내가 왜 여기서 이 고생을 하고 있지? 그냥 야반도주 해버릴까? 수십 번도 더 도망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지만 갈 곳도 없거니와 할머니가 당장이라도 경찰에 신고할까 두려워 꾹 참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민준이 그 지옥 같은 노동을 버틸 수 있었던 진짜 이유는 따로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할머니가 매일같이 차려주는 새참이었습니다. 에라이 밥통 같은 놈아,
그따위로 일해놓고 밥이 넘어가냐? 잔말 말고 다 먹어치워. 할머니는 입으로는 매서운 욕을 쏟아내면서도 상 위에는 늘 고봉밥을 산더미처럼 쌓아 올렸습니다. 직접 캔 나물 무침, 텃밭에서 갓 딴 고추, 그리고 보글보글 끓어오르는 진한 된장찌개, 고기 반찬 하나 없는 소박한 밥상이었지만 며칠을 굶주렸던 민준에게 그 밥상은 세상 그 어떤 진수성찬보다 달콤했습니다. 민준은 허겁지겁 밥을 입안에 밀어 넣었습니다. 목이 메어 눈물이 툭툭 떨어져도 숟가락질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눈물 젖은 밥을 씹으며 민준은 처음으로 살아있다는 감각을 느꼈습니다. 서울에서는 수십억이 오가는 계약서를 쓰면서도 늘 가슴 한구석이 텅 빈 것처럼 불안하고 허기졌는데 이곳에서 땀을 뻘뻘 흘린 뒤 먹는 한 그릇의 밥은 그의 텅 빈 영혼을 빈틈없이 채워주고 있었습니다. 비가 오는 날이면 할머니는 민준을 방 안에 앉혀두고 무심하게 파전을 붙여주었습니다. 젊은 놈이 한번 넘어졌다고 세상 끝난 것처럼 굴지 마라. 땅은 거짓말을 아니여. 내 놈이 땀 흘린 만큼 반드시 거두게 되어 있으니까 밥 든든히 먹고 다시 일어서면 되는겨. 거칠고 투박한 할머니의 위로에 민준은 엉엉 소리 내어 울었습니다. 실패자라는 낙인에 짓눌려 숨조차 쉬기 힘들었던 그의 마음에 할머니의 따뜻한 찌개, 국물과 굳은 살 박인 손길이 세살을 돋게 만들어주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1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민준의 까맣게 탄 얼굴에는 어느새 패배감 대신 건강한 생기가 돌았고 비쩍 말랐던 몸은 정직한 노동으로 단단해졌습니다. 그는 더 이상 도망자가 아니라 땅의 정직함을 배운 건실한 청년으로 다시 태어난 것입니다. 어느 늦은 가을밤 할머니가 민준을 방으로 불렀습니다. 이제 그만 짐 싸서 서울로 올라가라. 내 밑에서 머슴 노릇하느라 고생 많았다. 할머니는 무뚝뚝한 표정으로 민준의 손에 낡은 통장 하나를 쥐어주었습니다. 이게 뭡니까 할머니? 통장을 펼쳐본 민준은 자신의 눈을 의심했습니다. 거기에는 적지 않은 금액이 찍혀 있었습니다. 내 놈이 1년간 일한 품삯 꼬박꼬박 모아둔 거다. 거기다 내 비상금 조금 보탰으니 이거 들고 서울 가서 다시 시작해라. 사지 멀쩡한 놈이 언제까지 시골 구석에서 똥지게나 지고 살겨. 민준은 그 자리에 엎드려 통곡했습니다. 자신을 경찰에 넘기지 않은 것만으로도 평생 갚지 못할 은혜인데 할머니는 오히려 도둑놈이었던 자신을 거두어 먹이고 재우며 재기할 수 있는 종잣돈까지 몰래 마련해주고 계셨던 것입니다. 할머니,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반드시 성공해서 이 은혜 100배, 1000배로 갚으러 돌아오겠습니다. 시끄럽다. 은혜는 무슨 얼어 죽을 은혜여. 가서 밥이나 굶지 말고 똑바로 살아. 할머니는 끝내 얼굴을 돌리며 눈물을 훔쳤고 민준은 할머니를 향해 큰절을 올린 뒤 가슴 깊이 결의를 다지며 다시 세상 밖으로 발걸음을 내디뎠습니다. 시간은 무심히 흘러 어느덧 10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습니다. 옥분 할머니의 마을에 끔찍한 재앙이 닥쳤습니다. 유례없는 풍작으로 농산물 가격이 폭락해버린 데다 거래하던 중간 상인들마저 줄도산하면서 마을 사람들이 피땀 흘려 키운 배추와 무가 판로를 잃고 밭에서 고스란히 썩어갈 위기에 처한 것입니다. 수확을 해봐야 인건비도 건지지 못할 상황. 옥분 할머니를 비롯한 마을의 노인들은 밭둑에 주저앉아 땅을 치며 통곡했습니다. 아이고 하늘도 무심하시지. 이 빚을 다 어찌 갚으라고. 이제 우리 마을은 다 죽게 생겼네. 희망이라곤 한 줌도 보이지 않던 절망의 순간 부릉 마이너스 부르릉. 조용하던 시골 마을 어귀에서 요란한 엔진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고개를 들어 바라본 곳에는 난생 처음 보는 엄청난 광경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반짝이는 최고급 검은색 세단을 선두로 수십 대의 대형 냉장, 탑차들이 끝도 없이 줄을 지어 흙먼지를 일으키며 마을로 들어오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니 저게 다 무슨 차다냐? 어리둥절한 마을 사람들 앞으로 고급 세단이 멈춰섰고 뒷문이 열리며 최고급 정장을 말끔하게 차려입은 한 중년 남성이 내렸습니다. 남자는 주저없이 무밭에 주저앉아 울고 있는 옥분 할머니를 향해 성큼성큼 걸어갔습니다. 그리고는 비싼 정장 바지에 진흙이 묻는 것도 아랑곳하지 않고 털썩 무릎을 꿇으며 할머니의 흙 묻은 두 손을 덥석 잡았습니다. 할머니, 저 민준입니다.
10년 전 할머니 밭에서 무 훔쳐 먹다 매 맞았던 도둑놈 민준이요. 할머니의 눈이 커다랗게 팽창했습니다. 민준이? 내가 참말로 그 삐쩍 말랐던 도둑놈 민준이라고? 10년 전 할머니가 쥐어준 그 낡은 통장의 종잣돈을 미천 삼아 민준은 밑바닥부터 다시 시작했습니다. 새벽 시장을 발로 뛰며 농산물 유통 사업을 시작한 그는 특유의 성실함과 끈기로 10년 만에 전국적인 유통망을 가진 거대 기업의 CEO로 자수성가했던 것입니다. 할머니, 제가 늦어서 죄송합니다. 할머니 마을에 농산물 판로가 막혔다는 소식을 듣고 모든 화물차를 끌고 내려왔습니다. 이 마을에서 나는 배추와 무, 그리고 모든 농산물, 오늘부로 저희 회사가 시세의 2배 가격으로 전량 매입하겠습니다. 앞으로 평생 이 마을 농산물은 제가 전부 책임지겠습니다. 민준의 우렁찬 선언에 마을 사람들은 환호성을 지르며 얼싸안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벼랑 끝에 몰렸던 마을을 10년 전 할머니가 거두어준 도둑놈이 백마 탄 기사처럼 나타나 완벽하게 구원해낸 것입니다. 옥분 할머니는 믿기지 않는 듯 떨리는 손으로 민준의 말끔한 얼굴을 쓰다듬었습니다. 아이고, 이 바보 같은 도둑놈아. 내가 뭐라고 여기까지 그 큰 돈을 싸들고 와. 장하다. 내 새끼 정말 장하게 잘 컸다. 할머니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쏟아졌고 민준은 그런 할머니를 품에 와락 안으며 어린 아이처럼 엉엉 소리 내어 울었습니다. 그 옛날 절망의 구렁텅이에서 허덕이던 청년에게 대가 없이 베풀었던 밥 한 그릇과 낡은 통장 하나. 그것은 땅에 심은 작은 씨앗이 되어 10년 뒤 거대한 축복의 나무로 자라나 할머니와 마을 전체를 살리는 기적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맺게 되는 수많은 인연 중에서 의미 없는 인연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때로는 스쳐 지나가는 인연에게 베푼 작은 친절과 거친 위로 한마디가 누군가의 인생을 구원하고 돌고 돌아 내 삶의 가장 눈부신 기적으로 돌아오기도 합니다. 땅은 땀을 배신하지 않는다는 할머니의 지혜처럼 사람 사이의 진심, 어린 은혜 역시 결코 배신하지 않는 법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내민 따뜻한 손길이 훗날 여러분의 인생을 지켜줄 가장 든든한 방패가 될지도 모릅니다. 오늘의 훈훈한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을 따뜻하게 데워주었기를 바라며 저는 다음 시간에 더욱 감동적이고 통쾌한 인생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